자, 이번 학기에는 8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학교 한 학기 강의에 준할 정도로 15회 내지 16회 정도 강좌가 될 텐데 제자백과를 다룹니다. 그런데 제자백과를 보통 다루는 방식이 논어 다루고 뭐 노자 다루고 장자 다루고 맹자 다루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루잖아요. 그래서 뭐 유가가 어떻고 도가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 제가 조금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번 학기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방식으로 중국 고대의 고전이나 철학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아요. 실제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제 앞시대에 어떤 사상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분의 책을 읽었거나 그분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거나 하지 않으면 제가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이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학문을 할 거 아닙니까? 마찬가지로 어떤 가르침이 형성이 되려면 역사를 타고 흐르려면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돼요. 그건 책이거나 혹은 사람을 통한 그걸 전수라고 하죠. 동아시아에서는. 가르침을 주고받는 거. 이 가르침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하기 가장 좋은 책이 어떻게 본다면 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. 그래서 제가 표지 사진에 논어를 여기다 걸쳤어요. 그래서 논어를 중심으로 읽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논어를 강독하고 하는 강좌가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그 강독의 방식은 보통은 이제 주희와 같은 북송시대의 주석자의 주석을 바탕으로 해서 읽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이전 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.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흔히 논어를 읽는 방식은 주희의 주석과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비판적인 검토를 거친 현대적인 재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15주 동안 읽게 될 것은 논어로부터 발원해서 그 가르침이 공자의 제자가 삼천제자라고 합니다. 물론 그거는 약간은 과장은 있어요. 하지만 실제로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퍼진 가르침의 방식이 전반적으로 그냥 유가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뭉뚱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문으로 갈라집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장자라고 하는 책은 도가 계열의 사상이 아니라 공자의 한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의 사상을 잇고 있는 사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 그리고 이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송나라와 명나라 때 사대부들은 대체적으로 이 입장을 지지했었습니다. 달리 말하면 장자는 공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입니다. 왜? 사상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요. 노자와 장자는 굉장히 먼 책이에요. 이런 관계에서 앞으로 이제 논어라고 하는 책의 중요한 어떤 한 인물,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을 살피고 그 사상이 후대의 다른 제자백과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고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해 나아가는지 하는 과정에서 제자백과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.